야탑 술집이라는 키워드를 잡되 야탑 룸술집이라는 그 서브 키워드를 같이 제목에도 넣고 본문에 넣었던 거죠. 근데 그럼 여기 지금 야탑 술집도 있고 룸술집도 노리신 거네요. 맞아요. 두 개의 키워드를. 네. 2달 가까이 됐는데도 이게 상위 노출이 계속 꾸준히 좀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블로그 사부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사부 임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달 전에 블로그 자동화 오프라인 강의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약간 히든 게스트로 해서 한번 소개를 초청을 드려서 강의를 해주셨었어요. 블로그라는 주제로 이제 자동화하는 스킬,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했지만 사실 저도 블로그를 글을 많이 써본 전문가는 아니었다 보니까 글을 수동으로 많이 써보신 분의 입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오프라인 강의에서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한번 초청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해주셨던 내용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를 좀 제대로 시작하시려고 하시거나 블로그 수익화를 아니면 좀 마케팅의 뭐 툴로 활용하시려는 분들께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뭐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위 노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라는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렸었고요. 윤자동님은 좀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초청 강사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4시간을 하고 문사부님께서 1시간을 하셨는데 맞아요. 오히려 다른 분들이 그 1시간이 더 좋았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저도 앉아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모르고 있던 게 되게 많았구나. 그때 포커스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블로그가 나온 지 좀 오래돼서 블로그가 여전히 중요하냐, 다른 플랫폼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전히 블로그를 그럼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 그렇죠.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사실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숏폼 영상 플랫폼도 많이 인기가 있지만 사실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래픽이 높은 포털 사이트 1위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뭐 홈판이나 홈피드 같은 좀 메인 지면에 노출되는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검색 기반 콘텐츠로서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 1인 사업자 같은 분들은 광고비 없이 뭐 서버비나 이런 것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다 보니까 블로그를 잘 좀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뭐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 분들과 뭔가 블로그를 제가 써드린 글을 통해서 매출이 2배 이상 오르고 이러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블로그를 제대로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네. 글을 써드려서 매출이 올라갔던 네, 사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를 한두 개 정도? 야탑 주변을 제가 자영업자분들 사장님이랑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막걸리집도 같이 뭐 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드게임 카페 사장님이 오픈을 하시고 손님이 너무 없으셔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계셨는데 상위 노출도 잘 안 되고 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 야탑 뭐 보드게임 카페 이렇게 검색을 한다기보다는 그 검색량을 보니까 야탑 뭐 놀거리 뭐 놀지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 키워드를 공략해서 글을 썼고 상위 노출이 좀 오랜 기간 됐었어요. 블로그 보고 왔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서 그 사장님도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던 경험이 뿌듯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글 하나에 정말 매출이 확 네네네. 달라질 수 있는 맞아요. 여전히 블로그가 유효하다. 네네. 블로그를 실제로 글을 쓸 때 좀 몇 가지 팁들이 좀 궁금한데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꼭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좀 필수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뭔가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를 이제 좀 보니까 그냥 일단은 뭔가 글을 써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80분 정도 블로그 좀 1대1 피드백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 한 3분만 봐드린다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도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진짜 한 3일 동안 새벽까지 봐드렸었거든요. 공통점들을 좀 살펴보니까 블로그를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키워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시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였었고요. 내 주제랑 맞는 어떤 키워드를 좀 잘 가져가야 상위 노출이나 유입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를 좀 잘 전략적으로 짜는 게 중요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로그의 키워드를 난 나름대로 뭔가 찾아서 잡았다 라고 글을 또 쓰셨는데 검색량도 거의 없는 키워드인 경우도 또 많았었어요. 저도 뭐 블로그를 처음 알려드리거나 블로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정말 키워드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진짜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글을 같은 시간을 들여 써도 상위 노출이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키워드를 잘 찾고 내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판인가 이런 거를 잘 전략을 짜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블로그 시작했을 때 블로그를 분명히 쓰다가 안 쓴다. 습관을 들여라. 일기처럼 한번 써봐라 라는 걸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처음에는 노출이 중요한 게
게 아니라 글 쓰는 쓰는- 습관을 좀 들으려고 좀 더 정말 일기처럼 썼죠. 아무런 전략도 없고 키워드라는 것도 모르고 네. 그렇게 한 1, 2주 정도를 어. 썼더니 정말 조회수가 1, 2 제목을 네. 일치하는 걸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아. 정말 키워드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즘은 좀 브랜딩 목적으로 내 어떤 경험담 같은 걸 담담하게 쓰시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기처럼 쓰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제가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 잘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쓴 블로그로 상위 노출이 되고 싶고 이걸로 좀 뭔가 수익화까지 연결을 하고 싶다, 매출로 좀 연결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키워드를 잘 찾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정말 중요하죠. 네. 제가 자동화 강의를 할 때도 황금 키워드를 찾는 방법 이런 것도 강의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 키워드가 중요해? 알겠어. 어떤 키워드를 찾는 거야?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돼?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네네. 그런 키워드를 찾는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블로그 자체를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제가 수익화를 제대로 한 거는 거의 2년 정도 돼가거든요. 제가 키워드를 찾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네. 이거는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기도 해서 키워드 무료 사이트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개개인에게 맞는 방식을 많이 좀 찾아서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가장 편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무료 사이트를 뭐 키워드 마스터나 뭐 블랙키위나 마피아넷이나 굉장히 좀 많은 무료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불톡도 많이 쓰시고 유료도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뭐 키워드 마스터를 자주 쓰는 편이에요. 광고가 좀 생긴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점은 뭔가 검색을 내가 했을 때 연관 키워드들이 잘 뜨는 게 좀 좋은 장점이에요. 저는 좀 자영업자분들이랑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야탑 술집을 키워드가 잘 나오나? 라는 걸 봤을 때 PC 모바일의 검색량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총 조회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이 정도가 월간으로 이 정도 나오는구나 하면은 사실 이게 엄청 높은 검색량 자체는 아닌데 실제로 검색했을 때는 경쟁률이 사실 좀 괜찮은 키워드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이 조회수 대비해서 문서수가 이 정도라 좀 비율이 한 이 정도, 한 10이 안 되는 좀 한 자릿수다. 이러면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키워드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야탑 여기 들어가면 좀 어떻지? 라는 걸 이건 클릭하면 바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조회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좀 떨어지잖아요. 야탑 여기라 했을 때 경쟁률도 또 높아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봤을 때는 내가 그래도 야탑 역보다는 야탑 술집이라는 키워드를 노리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 사이트에서 1차로 보고 직접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보는데요. 네. 검색을 했을 때 사실 연관 검색어들이 뭐가 뜨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 블록 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스마트 블록의 키워드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기 주제로 뜨는 이 부분이 스마트 블록인데 신기하게도 이제 야탑 술집을 검색했을 때 야탑 역 술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또 제목에 있는 이런 블로거 포스팅들이 상위 노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기 글에는 사실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또 신기하게 야탑 또 룸술집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상위 노출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이게 지금 제 블로그인데 이게 사실 제가 갔던 곳도 룸술집이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룸술집이 잘 없어요. 근데 제가 갔던 이 술집의 장점이 정말 룸은 없지만 정말 넓고 테이블 간격이 정말 넓어서 조용하게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룸술집을 찾는 분들에게 대안책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야탑 술집이라는 키워드를 잡되 야탑 룸술집이라는 그 서브 키워드를 같이 제목에도 넣고 본문에 넣었던 거죠. 근데 그럼 여기 지금 하니까 야탑 술집도 있고 네네네. 룸술집도 노리신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두 개의 키워드를. 네. 그래서 지금 야탑 술집 검색했을 때 2달 가까이 됐는데도 이게 상위 노출이 계속 꾸준히 좀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조금 순위는 조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글이 올라가고 확실히 좀 방문자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 정도면은 뭔가 보너스를 많이 받으셔야 그 보너스는 못 받았는데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여기에 실제 검색했을 때 어떤지 실제 내가 여기 만약 좀 들어갈 거라면 여기 걸려있는 글들이 조금 최신성이 오래된 글이다. 여기도 보면 사실 좀 오래된 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노려볼 만 하겠다. 내가 이분보다는 조금 블로그를 열심히 하니까 더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다. 판을 좀 보고 키워드를 들어가셔야지 유리합니다.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네. 아니라 실제로 쓰셨던 네. 글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추천해 주시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찾고 서브 키워드도 노려볼 네. 수 있는 꿀팁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키워드를 내가 찾은 거에서 실제 검색해
검색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상위 노출되고 어떤 키워드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고 글을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또 사실 또 네이버 글을 또 쓰다 보면 억울한 게 제목에 키워드가 없으면은 노출이 좀 안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좀 키워드를 노리시는 게 있으면 앞부분에 노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좀 알기 좋은 방법은 실제 상위 노출된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야탑 룸술집에 걸려있는 글들을 좀 살펴보면은 다 이제 바로 붙어있진 않아요. 딱 저도 야탑하고 여기 룸술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다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꼭 제목엔 들어가 있어요. 제목에도 키워드랑 내가 노리는 메인과 서브 키워드들을 넣으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초반부에 내가 좀 공략하려는 메인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배치를 했어요. 이제 네이버가 AI나 이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좀 화나는 게 야탑 술집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야탑 술집, 야탑 술집, 야탑 맞아. 술집 막 이런 글들을 막 이렇게 계속 반복만 이상한, 하는. 네, 아파트 사진과 함께 풀 사진과 함께 그 키워드만 넣으면 상위 노출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것도 했었는데 요즘엔 네이버가 그런 걸 좀 많이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자연스러운 맥락 안에서 읽기 좀 좋은 흐름에서 키워드를 넣으셔야지 상위 노출이 좀 오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술집이 많긴 하지만 막걸리 맛집은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게 생겼다는 걸 듣고 바로 다녀왔다, 솔직 후기를 남겨볼게요 라는 걸로 좀 서론을 쓴 거죠.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도 서론을 보고 이거 내가 원하는 내용이 좀 아닌가 싶으면 바로 좀 이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다 이제 유튜브나 다 똑같지만 체류 시간이 좀 중요해요. 내가 1초 단위로 네이버에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다 나오다 보니까 서론에서 보고 이탈을 해버리면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 글은 품질이 높지 않구나 라는 거를 또 점수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전체 글 구조 안에서 가장 서론에 좀 신경을 그래도 쓰셔라. 그래서 오히려 서론이 어렵다 보니까 가르쳐드리고 한 분들이 아예 서론을 마지막에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서론 쓰시기 어렵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꿀팁인 것 네네네, 같아요. 맞아요. 서론에도 메인 키워드를 넣고 중간중간 키워드를 좀 맥락에 맞게 사용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메뉴 추천인데 야탑 술집 메뉴가 다양하다, 자연스럽게 너무 튀지 네. 않게 키워드를 녹여서 글을 쓰고, 본론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뭐 인테리어가 어떤지, 메뉴는 뭐가 있고, 가격대가 어떻고, 맛은 어떤지 뭐 이런 후기를 써주고, 마지막에 결론에서도 또 마무리를 좀 잘 지어야 돼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게 갑자기 뚝 끝나버리면은 그 맥락 안에서 좀 이거는 조금 어색한데 라는 생각이 또 들면은 그 글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이제 쓰고 재방문 욕구가 전 정말 만족했던 곳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분위기 좋고 이런 야탑 술집을 찾고 있다면 야탑 룸 술집보다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라는 식으로 좀 마무리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된 글쓰기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니까 네. 상위 노출을 하기 네. 위한 기술적인 스킬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글이 잘 구성되어야 상위 노출된다. 네네. 되게 그 전공법 같은 느낌. 전공. 왜냐하면 정말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채워야 네. 아까처럼 막 그냥 키워드 반복한다고 되는 게 네네네. 아니라 정말 궁금해해서 글을 계속 읽게 만들고 마무리도 잘 해주고 키워드도 잘 반복해주는 네. 식으로 좀 섞어주면 맞아요. 상위 노출도 되고 노출돼서 들어온 사람들도 체류를 길게 하니 또 더 상위 노출이 지속되고. 키워드가 몇 번 꼭 들어가야 되냐 막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글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AI한테 후기 써줘. 후기 써줘. 무조건 1000자 이상 써줘. 컨트롤 CV 하고 중간에 그 네. 사진 넣고 주소도 안 넣고 네. 키워드 반복 이런 것도 아. 없고 그냥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노출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언젠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검색 결과가 구성이 좀 달라진 것 같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스마트 블록에 집중을 네네. 해야 된다. 전략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 블록이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실 수 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스마트 블록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뜨겁게 인기 있는 위고비를 한번 검색을 했을 때 인기 주제라고 걸려있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스마트 블록 그런 키워드인데 또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상단에 좀 걸려 있어요. 네. 이게 정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좀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조합으로 많이 키워드를 검색한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기 주제라고 해서 뭐 위고비, 식욕, 억제제, 뭐 효능, 비용, 뭐 주사, 처방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스크롤을 쭉 가야지 있을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상단에 실시간으로 가장 검색량이 많은 것들이 걸리는 그 구자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위고비 그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딱 그 키워드가 제목과 본문에 잘 들어간 정말 찐 후기 같은 것들이 여기 상위 노출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스마트 블록도 지금 딱
딱 1, 2, 3등까지만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3등이다가 4등을 내려가는 순간 유입이 정말 뚝 떨어져요. 아, 더보기를 하면은 아까 봤던 1, 2, 3이랑 뭐 4위부터 쭉 나오거든요. 이건 경쟁률이 좀 치열한 키워드긴 한데 하루 전에 쓴 건데도 지금 4위로 또 내려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사람들이 거의 지금 3개 있을 때는 진짜 클릭을 바로 하는데 안 보이면 진짜 클릭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더보기를 가야 되면 이제 안 하고. 대부분 저 세계에서만 클릭을 하니까. 맞아요. 스마트 블록을 그래서 잘 노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블로그 이렇게 탭에 가서도 보고 했지만 네. 확실히 블로그 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메인 지면에서 스마트 블록 키워드에 탑3 안에 드는 게 확실히 상위 노출이나 유입도 늘어가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인기글은 사실 스마트 블록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인기글이라는 게 요즘은 카페 커뮤니티 글도 많이 좀 블로그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또 뭐 주사 이렇게 있으면 제목에 주사라는 게 있는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는데 이 글들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아까 그 식욕 억제제라는 스마트 블록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사도 있고 식욕 억제제도 있고 처방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다 노린 거네요. 이분들도 스마트 블록에 내가 위고비 식욕 억제제랑 주사에 좀 들어가 봐야겠다. 아예 전략을 잡고 글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세 개가 동시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식욕 억제제에도 걸리고 주사에도 걸리고 그럼 같은 글로 아예 그냥 장악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걸 정말 경쟁률을 잘 따져서 들어가면 스마트 블록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네. 블록이 또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바뀌는 것을 노려서 네. 또 바뀔 것을 예측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고 네.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지켜보거나 지금 당장 여기 떠있는 키워드는 식욕 억제제와 주사지만 여기 상단에 조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혹시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도 상위 노출이 좀 될 수 있게 효능 얘기도 좀 제목에 넣어야겠다. 미리 좀 서브 키워드를 깔아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거 네. 만약에 무식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위고비, 식욕 네. 억제제, 주사, 효능, 처방, 비용, 내성 졸림. 다 넣는 거. 그렇게 하면은 네.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까요? 네, 또 너무 많은 키워드를 한 번에 담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2개 정도 노리시는 게 욕심이 그래도 과하면 안 되고. 글을 나눠서 쓰시면 되니까. 그쵸. 뭐 키워드 식욕 억제제, 잡아가지고 나눠서. 그쵸.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들을 나눠서 쓰시면 되니까 너무 한 포스팅에 키워드를 다 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또 공수가 좀 덜 들잖아요. 네. 글을 너무 길게 쓰면 또 힘들고 엄청 글자 수가 많다고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실제로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많이 받아보신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키워드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키워드는 뭐 몇 개 넣어야 돼요, 뭐 글자 수는 얼마나 써야 돼요 이런 좀 정량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답답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도 제가 딱 몇 개 쓰세요, 뭐 몇 자 쓰세요 하면 뭔가 마음이 놓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딱 정해진 거는 잘 없고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키워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에는 좀 전략적으로 잘 넣으시고 구조적으로 키워드를 잘 쓰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지 막 키워드를 뭐 5개 넣으시면은 상위 노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믿으시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너무 경우도 많고 글의 뭐 카테고리나 어떤 주제나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맥락에 맞는 키워드를 넣으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저는 최소 5개 정도는 넣으셔라. 딱 정답처럼 5개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진 않지만 네. 그 정도는 그래도 넣으시면 좋다. 글자 수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보세요. 몇 자 정도를 써야 되냐. 그것도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너무 또 한 500자도 안 되게 쓰는 거는 네이버에서 좀 품질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또 막 2-3천자를 쓴다고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한 800자에서 1000자 정도는 쓰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네. 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네네. 100글자만 써도 될까? 10,000자를 써야 되나? 뭐 아예 개념이 없으니까 글을 막 한 3시간씩 쓰고 있고 맞아요. 뭐 사실 이 정도 팀만 네. 알아도 네. 좀 써보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네. 종합해둔 자료가 있으면은 참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뭐 키워드 전략이나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초보자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들은 제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도 있고 네. 제가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따로 뭐 블로그 컨설팅이나 1대1 피드백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링크는 저희가 네. 영상 고정 댓글란에 넣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또 온라인 유튜브로 초대를 드렸는데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로그를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블로그라는 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자동화라는 주제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화를 하다 보면 사실 본질을 좀 잃고 오로지 자동화, 그냥 글을 막 양산하는 네. 이런 것에만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본질을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제가 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